삼국시대 관우가 독화살에 맞았습니다. 팔에 박힌 화살을 빼내긴 했는데 독이 이미 뼈까지 파고들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뼈를 긁어내야 합니다. 팔을 기둥에 묶고 눈을 가리십시오. 뼈 긁는 고통은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우가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그리고 바둑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뼈 긁는 소리가 방밖까지 울려 퍼지는 동안 관우는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누구냐? 화타입니다. 1800년 전에 마취 수술을 했던 남자. 화타. 자는 원화. 후한 말기, 지금의 안희성 박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했어요. 당시 의사라면 대부분 맥을 짚고 약을 처방하는 내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화타는 달랐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위서 방기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타는 마비산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면 죽은 듯이 감각이 없어졌다. 그 사이에 배를 가르고 등을 째고 적취를 제거했다. 마비산. 마취제예요. 1800년 전에 전신마취제를 만든 겁니다. 서양에서 에테르 마취가 처음 사용된 게 1846년이에요. 화타가 그보다 1600년을 앞선 겁니다. 화타의 수술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배를 열어 내장의 종양을 제거했다는 기록, 썩은 창자를 잘라내고 새로 꿰맸다는 기록, 등에 난 혹을 째서 빼냈다는 기록. 이건 현대 외과 수술이에요.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오금이라는 체조를 만들었어요.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 5동물의 움직임을 본뜬 건강체조입니다. 예방의학의 개념을 18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화타의 제자 오보는 이 체조를 평생 했는데 90세가 넘어서도 귀가 밝고 이가 튼튼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관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성 전투였습니다. 관우가 위나라 장수 방덕에 독화살을 맞았어요. 오른팔이에요. 화살을 빼내긴 했지만 독이 깊었습니다. 팔이 퉁퉁 부어올라 퍼렇게 변했어요. 비가 올 때마다 뼈가 쑤시고 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가 팔을 못 쓰면 끝이잖아요. 부하들이 사방으로 명의를 수소문했습니다. 화타가 왔습니다. 화타가 관우의 팔을 보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독이 뼈에 스며들었습니다. 뼈를 칼로 긁어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팔은 영영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기둥에 고리를 박고 팔을 묶은 뒤 눈을 가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우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기둥에 묶을 필요까지 있겠소? 그러더니 부하를 불러 바둑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술상도 차리게 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화타가 칼을 들었습니다. 관우의 팔살을 가르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사각, 사각, 칼로 뼈를 긁는 소리가 울립니다. 푸르스름한 독이 묻어나왔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방 안에 있던 장수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관우는요? 술잔을 들고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뜯으면서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뼈를 긁는 소리가 방밖까지 선명하게 들리는데 바둑돌 놓는 소리도 탁, 탁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화타가 수술을 마치고 실로 꿰매면서 탄식했습니다. 평생 의술을 행했지만 장군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진정천신이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 장면입니다. 관우의 골치료.
마취 없이 뼈를 긁는 수술을 받으면서 바둑을 둔 남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조조, 천하를 호령하는 남자였지만 이 남자에게는 오랜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통. 머리가 깨질 듯한 편두통이 수시로 찾아왔어요. 천하의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봤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화타가 불려왔습니다. 화타가 조조의 맥을 짚고 침을 놓자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조조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화타를 곁에 두고 전속의사로 쓰려고 했죠. 그런데 화타가 거절합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조조가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멀쩡했습니다. 화타가 조조의 전속의사가 되기 싫었던 겁니다. 천하의 명의가 한 사람만 돌보는 꼴이 되기 싫었던 거죠.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싶었으니까. 조조의 두통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다시 화타를 불렀어요. 화타가 진맥을 하더니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승상의 두통은 뇌 안에 바람이 들어 생긴 것입니다. 침과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화타가 대답합니다. 마비산을 드시고 정신을 잃으신 뒤 도끼로 머리를 열고 풍연을 꺼내야 합니다. 개두술입니다. 두개골을 열어 뇌의 병변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1800년 전에 조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남자는 천하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측근도 못 믿고 잠자면서도 호위병을 죽이는 남자. 내 놈이 머리를 열겠다고? 네 진짜 속셈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화타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관우의 뼈를 치료한 일까지 끌어와서 조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조조에게 관우는 적이에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관우와 내통하여 나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다. 끌어내라. 화타가 투옥됩니다. 천하의 명의가 한자를 고치려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화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화타에게는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의학 지식을 담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랑서. 푸른 주머니에 담긴 책이라는 뜻이에요. 마비산의 제조법, 외과 수술의 기법, 수천 가지 처방과 비방이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타는 옥졸에게 이 책을 건넸습니다. 이 책을 세상에 전해주시오. 이것이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옥졸은 두려웠습니다. 조조가 화타를 역적으로 몬 마당에 그의 책을 받았다간 자기도 죽습니다. 받아주시오. 이것은 의술이지 영모가 아니오. 옥졸이 거절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화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랑서를 불에 던졌습니다. 화타의 눈에 눈물이 흘렀는지 아니면 불빛에 눈이 빛난 건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그날 1800년 앞선 의학 지식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비산의 정확한 제조법, 외과 수술의 세부 기법, 화타가 평생 축적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타는 옥중에서 처형당합니다. 얼마 후 조조의 아들 조충이 병에 걸렸을 때 조조가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화타를 죽인 것이 후회된다. 이 아이를 살릴 자가 없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타도 없고 청랑서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800년 전에 전신마취를 하고 복부 수술을 했던 의사, 뇌수술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의사, 예방의학 체조를 만든 의사,
이 모든 지식을 책에 담아 놓았는데 한 사람의 의심 때문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양에서 전신마취가 시작된 게 1846년입니다. 뇌외과 수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19세기 말이에요. 화타의 의학이 전해졌다면 인류의 의학사가 수백 년은 앞당겨졌을 겁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얼마나 될까요? 조조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옥졸이 용기를 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청랑서를 받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마저 파괴합니다. 조조의 의심이 죽인 건 화타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친 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화타는 왜 마지막에 청랑서를 태웠을까요? 아무도 받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타는 알았던 걸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칼로 머리를 연다는 말에 환자가 의사를 죽이는 세상에서 이 책이 무사할 리가 없다는 것을. 지식은 있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비극. 어쩌면 그게 가장 슬픈 일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도 삼국시대입니다. 최고의 점술가 관로가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19세에 죽을 운명입니다. 절망하는 농부에게 관로가 묘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뽕나무 아래서 바둑 두는 두 노인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다 바치라고. 그 두 노인이 누구였냐면 수명부의 19를 99로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